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우와 고려왕의 역할을 맡은 김의성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 일을 맡은 최민사랍니다. 아나운서 일을 맡은 서정표라 합니다. 최후 배중선 고려병사를 맡은 구설입니다. 기자역을 맡게 된 양종입니다. 몽골병사랑 스님을 맡은 최희승입니다. 고려 장수를 역할을 맡은 백재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오. 한국사 특징 육사 아나운서 최민서. 서정표라 하오. 예. 오늘은 고려공 월마의 전쟁과 원간섭기에 대한 특징 뉴스요. 먼저 고려몽골 특징 뉴스부터 시작하겠소. 양조은 기자. 예. 1차 치욕은 1237년부터 일어났어. 당시 고려는 몽골의 금과 인삼 등 수많은 공물을 바치고 있었어. 그런데 공물을 받아가던 몽골 사신초 독수 저고요가 뜻하지 않게 피살되다 그것을 무실로 쳐들었어. 직접 보시오. 저 고려라는 사람은 지키직한 비와의 장군으로 고려왕에게 공격한다는 몽골 황제의 직서를 보내고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겁박했소. 그렇다고 우리는 그를 죽인 적이 없소. 잘 모르. 그런데 그놈들이 쳐들어왔소. 노래를 웃기자. 이 지역을 지키던 수호장군은 성문을 굳게 닫고 30일 동안이나 항전했어. 그러자 몽골군은 귀주성을 포기하고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왔어. 고려는 이를 막을 수 없어 이를 맺었어. 몽골은 고려에 다루가치라는 감독까지 70여 명을 남기고 물러났어. 우리 땅에 넘어올 수 없다. 이제 고려는 우리의 것이다. 확신을 맺고 싶소. 그러지. 그러면은 바로같이 70명을 놓고 돌아가겠다. 1232년 당시 고려의 최고 집권자였던 최후가 다루가치들을 모두 죽인 후 강화로 수도를 옮겼다고 하오. 왜 그렇다고 생각하오? 사막에 살아서 물에 익숙하지 않은 몽골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진흙계포로 기마가용을 막기 위함이었어. 몽골은 수도를 옮긴 것을 이유로 고려에 2차 침입을 했어. 어떻게 되었어? 이때 승려이며 명사수인 김윤우가 나서서 몽골을 당수 사리타이를 활로 팍 쏘아 죽였어. 김윤우는 하층 있는 부국민들과 함께 서인성 현 지금의 용인에서 용감하게 싸웠어. 고려인들은 무찔러라. 우리 전사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상을 드리겠다. 아, 대단한 문제야. 몽골족이 2차 침입을 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몽골의 2차 침입으로 인해 대구 구인사에 보건되어 있었던 대장경, 그것을 대장경이라는 것은 불경을 집대성한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불타버렸어. 고려인들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호구 불구 정신으로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어. 오, 발면 대장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 대장경 한 장에는 14-씩 24개의 글자를 새겨 넣었어. 이렇게 양면에 644개의 글자가 새겨졌고 고려인들은 16년간 이런 대장경을 81,258장이나 만들었어. 8만 대장경에는 불경의 기본이 되는 정도의 경, 율, 노는 물론이고 송나라, 요나라, 일본, 우리나라의 유명한 승려들이 펴낸 불교 논자들의 내용이 모두 들어있어. 또 글자 모양도 매우 아름답게 새겨져 보는 이들 감탄을 잘한다. 나를 8만 대장경을 다시 만들자. 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만들자. 8만 대장경은 8만 대장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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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들자. 8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 그러나 몽골의 고침이 멈추지 않았어. 4차 침입 때는 황룡사의 9층 묵덕이 불타 소실되어 버렸어. 5차 침입 때는 충주에서 김윤호가 결사적으로 싸워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6차 침입 때는 다시 큰 피해를 입었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20만 6,800명이나 되었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고려 조정은 1270년 몽골과 화약을 맺은 다음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어. 에이 이놈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몽골에 대한 항쟁이 계속되었다 하는데 어떠한 항쟁이었고 한편 몽골과의 한전 기간 중 가장 열심히 싸웠던 사별초는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것에 끝까지 반대하며 대목문들이 계속했어. 지도자 배중선의 현종의 8대손이 승화후 오늘 왕을 얻들고 금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하여 해상왕국을 이루었어. 하지만 배중선은 몽골군의 공격에 공을고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김풍정은 남은 무리를 이끌고 제주에 들어와 항전했어. 그러나 결국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공격으로 제주도마저 함락되었고 김통정과 그를 따른 사람들은 스스로 죽었어. 나는 계속 몽골과 싸울 것이오. 진도로 가자. 선별초의 힘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비록 삼별초는 나라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대몽왕 등은 고려인들의 자주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을 기억해봤어. 양종 기자였어. 수고 많았어. 이제는 몽강덕지로 넘어가겠어. 원가섭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민족이 당한 수치 등을 알고 설명해주겠어. 대표적으로 공부를 사람과 사람을 구분 없이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겠소. 예, 그렇소. 자료 한 번은 보여드리겠어. 빨리 움직여라. 아직 가져갈 곡물들이 아주 많구나. 예 장군 공룡이가 황간을 빨리 데우겠습니다. 그렇소. 몽골주 몽강덕기에는 우리 민족들에게 잘한 것들이 많소. 심지어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도 당했소. 내가 어떻게 원에 충성해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 앞자에 충이라는 기름을 붙이고 뒤에 왕이라는 말까지 내가 붙여야 되는가? 불안하다. 전하 백성들이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어찌하겠는가? 이게 내 책임이지. 그 당시에는 원의 공주와 고려의 세자가 결혼을 해서 고려가 가국이라고 하였소. 그렇다는 핑계로 내정 간섭이 엄청났소. 그런 와중에 원에서의 수술이 고에 들어오고 고의 수술이 원에도 전해졌는데 이것을 몽골풍과 불이랑이라 한다고. 이걸 마지막으로 슬슬 마치겠소. 몽골풍에는 대표적으로 호복과 연지군 등 같은 이 두 가지 등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 다음은 고령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쌈을 싸먹는 쌍두쌈 등이 있어. 그렇소. 몽골풍 중 하나인 호복은 몽골인들이 잘 즐겨 입는 옷이요. 영지곤지는 신부의 얼굴에 찍는 빨간 옷을 말하고 고려양 중 대표적인 상추쌈은 고려에서 존재했던 문화인데 이것이 원까지 흘러간 건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소. 지금까지 몽골과의 전쟁과 원 간섭기를 취재한 제 양궁이었어. 지금까지 뉴스를 봐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럼 이만 마치겠소.